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1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6회에서는요 정청래 키워드 분석 그리고 국민의당 이야기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끝이 나는 더민주 전당대회 관련해서 전당대회 이야기도 한번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우선 정청래 키워드 분석 오늘 뭡니까? 북핵. 북핵? 네. 또 막무가내. 막무가내. 네. 막무가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네. 막무가내는 뭐 고집불통. 네, 박 지 멋대로 대통령? 뜻대로 네. 한다. 네. 박 대통령 말씀이시군요. 네. 네.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부터요? 막무가내. 막무가내. 네. 박 대통령 하고 있는 일이 통상적 통령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죠. 전혀 국민 눈치도 안 보고 그러니까 국회 눈치도 보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 경찰청장 임명 강행. 예. 이것도 막무가내죠. 야당이 뭐라고 하든 심지어 여당에서도 부적절하다. 그냥 자기 멋대로 해요. 그리고 우병우 수석 이것은 뭐 지금 한 달째 막무가내죠. 이러한 막무가내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역대 대통령 뭐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 국민의당 박주선 김대중 정부 시절 법무비서관 예. 할 때 온노비 사건이 터졌을 때 나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래서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사표를 썼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난 사표를 썼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뭐 마녀사냥 같은 그런 꼴을 당했었죠. 그렇습니다. 여론에 예. 의해서. 예. 예. 뭐 온노비 사건 때 뭐 밝혀진 건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앙드레긴 본명. 본명만 지금 밝혀지고. 김봉남. 네. 하고 밝힌 게 없어.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죠. 네. 근데 그때 정말 나라가 뭐 끝장날처럼 그렇게 그렇죠. 공격을 됐죠. 네. 그때 검찰총장이 김태정 네.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 연정희 씨. 예. 하고 무슨 장관 부인들 몰려다니면서 뭐죠 신동환가? 예. 그분 뭐 조금 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앙드레긴 본명밖에 밝혀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건에 내가 무슨 연루된 것처럼 해서 하도 공격을 하니까 나는 그만뒀다. 국기를 흔드는 뭐 로비 사건이다 뭐 이렇게 네네. 갔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우리가 전회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민정수석 이상의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예, 그렇죠. 또 말도 안 되는 게 예. 아니 지금 성주에 사드 배치하는 거 신중을 기해서 시뮬레이션까지 다 하고 했는데 장소를 또 부지를 옮기는 걸 검토해. 그럼 성산 군민들끼리 지금 민민 갈등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럼 또 김천도 또 지금 이제 붙었잖아 지금. 예. 사드 반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자신들의 지역 기반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을 86%나 찍었던 성주 군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웃겨버리는 거야. 그거는 국민들끼리 이간질, 성주 국민들끼리 이간질 네. 시키는 거죠. 막무가내죠 지금. 그 사드 문제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대통령이 관련 부처랑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뭐 김종대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까지 물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무가내인 것이고. 막무가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정이라는 것이 아무리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지만 나름대로 시스템과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자기 지금 멋대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런지 모르겠어. 야당이 무능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선일보까지 공격을 하냐고. 근데 지금 뭐 여당 일각에서도 우병우 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완전히 귀를 닫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나. 그러니까. 그래. 대통령이 사실은 제가 개기억에 사과라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월호 때 하는 척했죠. 악어의 눈물. 예. 그때 한번 하고, 그죠? 죠 예.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한번 나서 타야. 다시는 세월호 얘기 못 꺼내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뭐 어떤 도구마에 지금 빠져 있냐면 이분이 하는 게 나라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너희들은 이 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내가 하자는 데 따라와야지.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YS DJ도 사실은 그 강력한 카리스마로 통치를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총선에 대표하고 나서 나의 부덕이 소치다. 졌다. 그리고 야당 축하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사과하고. 근데 이번 총선에 대표하고도 대통령은 사과도 한마디 없고 오히려 진박 마케팅해서 자기 사람들 많이 심어가지고 친박
대표를 당 대표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더더욱 마여이하는 정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 대통령. 본인은 마음속으로 이명박, 뭐 노무현, 김대중 다 레임덕이 있었다. 내 사전에 레임덕은 없다. 이래서 오히려 지금 거꾸로 막무가내로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그 막무가내 한다고 그게 레임덕 있고 없고 됩니까? 그걸로 그게? 레임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어처구니 없는 게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으로 보면 앞으로 남은 임기 한 1년 한 반 정도도 이렇게 갈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민심과 정반대로 가고 있고 그렇게 대통령 임기를 마칠 것 같아요. 그러면 야당으로선 좋지만은 그 대한민국과는 나라로선 굉장히 좋지 않은 거 그러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당에서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정현 대표는 브레이크를 밟을 건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어 지금. 아 잘한다.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것은 여당의 국회의원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 새누리당 내에서 또 내전이 격화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박 사람들, 비주류 사람들이 숨을 고르고 있지만 공격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힘이 이제 빠지면. 한 가지 애매한 것은 네. 총선이 끝났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은 총선 때가 아니라면 본인의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죠. 그냥 귀 막고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요? 정권을 잃어도 난 국회의원만 하면 되잖아.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랑 비슷하거든. 오히려. 네. 그런데 뭐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괜히 그 이미지 관리만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내 공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들이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의롭고 정의로운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에 많이 있나? 세상에 없다. 역사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회의원이 몇 명 있겠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의 막무가내 정치가 정권 교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치킨 게임 계속 할 것 같아요. 민심과. 그런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그 얼마 전에 리얼미터 조사 났습니다만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관계 없을까 몰라요. 왜냐면 우매한 국민들이 나를 몰라준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더 오기로 갈 것 같아. 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키워드. 북핵. 네. 북핵? 북핵 왜 갑자기?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잠수함, 뭐 탄도미사일 이거 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계속 NSC 뭐 회의한다고 그러지 뭐 한다고 그러지 계속 있잖아요. 언론이 속보로 나오더라고. 드디어 시작했구나. 사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쏘고 하고 안보의 위기가 오고 하는 것은 늘상 지금까지 10년 전 동안 보면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뭐 좋다는 거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너무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권이 지금 계속 할 것은 이념 논쟁밖에 없고 북한 치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 그래서 위기의식 조장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노골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느꼈어요, 제가. 근데 그거야 뭐 보수 정권에서 늘 하던 거잖아요. 과도하게 해요. 이번엔 더. 오늘 계속 속보로 나왔어요. 지금 뭐 보수신문에서도 계속해서 일면으로 싣고 있어요. 네네. 무슨 뭐 탈북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안보정국을 구성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와 지금은 좀 다르지 않느냐. 예전에는 이런 일 번지면 뭐 마트 가고 사재기도 하고 했지만 네. 이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 1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그때 MBC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남침 위협을 느끼냐 안 느낀다. 이것은 대미 협상용이다. 네. 이게 7배가 많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여론조사. 그리고 부시 이 정권이 대북 강경책이 부른 재앙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포용 정책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사실은 일주일 상간에 2개 터졌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 갑자기 뭐 넘어왔다. 종업원들이 넘어오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뭐 한 중장가 뭐 넘어왔다. 2개 터뜨렸는데 총선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갖고 오는 거는 자기들이 쓸 카드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북핵으로 지금 키워드를 가지고 온 것은 뭐냐면 예. 박근혜 정권이 정권의 평가로서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치, 뭐 한 게 없지. 그러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매력적인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은 북핵이다. 그리고 계속 위기 조장을 할 것이다. 예. 여기에 우리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속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그 태영호 공사가 넘어왔을 때 무슨 외교 쪽에서 굉장히 큰 사람이 넘어왔다 이러면서 보수를 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이것 봐라. 박근혜가 개성공단 맞고
이렇게 대북 제재 강하게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풀어가려고 그런 것 같기도 네네.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예. 북핵이라고 제가 키워드 정리했잖아요. 앞으로는 무시무시한 용어를 여권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핵전쟁,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벌써 위기의식이 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이것을 북핵이라는 문제를 키워드를 바꿔서 핵전쟁이라는 말로 공포감을 극도로 조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럼 그 가능성에 야당은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여론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야당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 여론전에 아무데도 안 서지 않아요. 그리고 손없이 아시면 되지 이제.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저는 옆에서 보면서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여당이 프레임을 딱 걸어올 때 전부 걸려요. 덫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대가 프레임을 걸어올 때는요, 잠시 멈췄다가 그 건너편으로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프레임 안에서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핑계를 대다 보면 그냥 거기서 말려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래요, 이 당은. 다른 이슈를 던져야지. 던지는 이슈뿐만 아니라 이 싸움을 너무 할 줄 몰라요. 난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당대표가 바뀌고 새로 지도부가 들어오면 과연 이 부분이 개선이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태까지 안 그랬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100명 있으면 그 중에서 몇 프로는 또 이게 진보고 몇 프로는 또 강경이고 몇 프로는 보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은 몇 사람만이라도 좀 나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바람 자꾸 잡는 게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용기를 가져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저는 제도권 사람이잖아요. 보수의 제도권 사람이었다고. 예.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당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게 이제 이 제도권이 운동권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에 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월호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 적이 있었겠냐고요. 이 당이, 이 나라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본 적은 없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는데 너무 심각한 거죠, 지금 이게.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를 보면서도 이렇게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 에너지를 상대방하고 싸우는 데 쓰지를 않고 이렇게 당내에서 경쟁을 할 땐 이렇게 분출이 되면서 왜 이것이 밖으로는 내보내지를 못하는가. 그러면 제가 보기엔 우리가 생각해보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뭘 안 해요? 싸울 일이 있어 나와서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공천과 관련이 없어요, 그게. 본인이 국회의원 다시 하는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조중동한테도 공격받고 당 내에서도 공격받고 지금까지 모습이 그랬잖아요. 아니면 그렇게 그리고 당 내에서 열심히 싸워야 저 사람을 달래줘야 돼. 그래서 중요한 데를 요직에 앉히고 그러는 거죠. 당내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내년 대선에도 뭐 국회의원들이 또 안 나설 거 아니에요. 내 선거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런데 지난번에 분당되고 탈당하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안에서만 분탕질을 하면서. 분탕질하는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20대. 다 살아 돌아왔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우등상 받아서 박수 받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나중에 찌그러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의정활동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정청래처럼 찌그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당선되고. 나는 이건 내 경우로 그냥 얘기한다면 저만큼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과 앞장서 싸운 게 저 말고 또 있겠어요? 제가 최전방 공격을 했는데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조중동한테 공격받고 비판받고 새누리당한테 공격받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근데 그러면 좀 살살해. 당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더 안 좋아해. 예, 그렇죠. 예. 그런 게 얘 문제예요. 때문에 시끄럽다는 거지, 우리 그렇죠. 당이. 시끄럽다는 거지. 타겟이 되고. 그러면. 근데 그러고서 무슨 정치를 해. 저는 어느 정도 제 생각이 드냐면은 상임위를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한번 국회 들어와서 보시면 상임위 이제 문강위 방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모여서 뭐 예산 결산 이렇게 할 때 7분, 5분, 3분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썼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7분 질문, 5분 질문 이제 하는 건데
제가 그 질문을 저쪽에 장관들 쭉 앉아있죠. 근데 그 질문을 딴 사람들이 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 앉아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저 장관들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앉아라 일어나라 하고 할 자격이 있나? 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보기에 이 국회의원들을 하는 여당도 똑같아요. 그 이상하게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면서 국회의원을 뭘로 알고 이러느냐는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행정고시 본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보기에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가짜나 보일까. 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선출직이라는 거거든. 국민이 뽑아줬다는 이유 하나로 여기 와서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큰 소리 치는 값을 해야지. 네, 그렇죠. 거기서만 해? 이제 그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개인과 국회의원직을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오는 혼동이 많죠. 그래서 오버 액션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새누리 쪽에 이제 이번에 뭐 그 저격수가 될 만한 사람이 이제 둘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둘 다 우리 상임이에요. 그래서 저야 뭐 제가 뭐 싸움이야 제가 또 얼마나 잘합니까? 맘먹고 싸우면 싸우지를 못해서 분해서 죽겠지 지금. 근데 그래서 이거 잘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보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제 보는 거죠. 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나서면 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이 이제 있을 때 저는 이 한 템포 1, 2, 3초를 기다릴 수 있어요. 싸울 땐 그게 되게 중요해요. 확 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새누리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당 안에서도 싸우는 게 아니라 힘을 합해서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네. 내일 일단 초선은 저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39명이나 나간다는데 너무 저는 반갑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월호 얘기를 갖고 나간다는 것이 너무 다행스럽고 그랬더니 이 재선 3선 의원들 중에 자기들이 세월호 부스로 와서 합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계세요. 그거 단필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의 눈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서주시는 분들, 네. 같이 단식해주는 동료 단식해주시는 분들, 그래서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의원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어제도 그렇고 정부 여당과 싸우지 않는 더민주 우군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한탄을 하고 계세요. 북핵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렀는데 북핵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사드도 북핵과 관련된 거니까 지금 어쨌든 아까부터 갈라치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사드 투쟁위에서 제3지역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끝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성주 군민들은 아니다. 투쟁이 일방적 이야기다.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수 일행들이 지금 일방적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민들을 내쫓았고 지금 군수가 군청의 전기를 끊어버렸다 그래요. 화장실도 사용 못하게 하고. 성주 군수가 사드 반대 있잖아요. 머리띠를 풀고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쟁의 대우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주 군민들이 사드를 우리 지역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김천으로 옮겨붙는 거예요. 예. 김천 주민도 반대하겠죠. 그러면 이제 김천이 반대하면 그 골프장 거기가 아니고 또 제4회부지. 그다음에 이제 다른 옆 군에서 또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근데 뭐 투쟁의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또 야당이 잘 해야 되겠고. 네. 손혜원 의원은 계속 사드 문제 관심이 많으셨었는데. 많죠? 예, 지금 어떻게 성주에서 국민들이 손혜원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상황이 진행돼? 저는 뭐 엄청난 쪽지를 받고 있죠. 메시지를 받고 있죠. 저는 사드 자체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전문가들한테 좀 맡기고요. 저는 고통받는 자들 옆에 우리가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드가 어떻게 놓이든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든지 간에 이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네. 이 나라가 이 대통령이 국민들이나 특히나 지방 사람들한테 더 우습게 하는 거죠. TK가 이럴 줄 몰랐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 그럼 이 사람들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게다가 성주 군수를 전 내려가서 봤죠. 삭발 막 했을 때 이렇게 봤었는데
뭐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고 성주 참외를 갖고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게 수입을 높여서 농촌에 뭔가 새로운 지평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처음에 이분들이 성주 반대였죠. 그 다음에 그게 명분이 없어지니까 사드 반대로 갔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똑같습니다. 절차도 없이 예, 그렇죠. 그냥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잡고 있던 끈을 어떡하라고. 자기가 놔버리면. 그 사람들은 쓰러지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웃기는 게 군민들이 더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들불같이 번져가지고 이제 김천으로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어이없는 게 롯데예요, 롯데. 그 1,000억 정도 되는 그 골프장 부지와 그 골프장 시설을 이렇게 군말 없이 내놔도 되는 건가? 뭐 지금 뭐 타켓이 됐으니까. 그래도 정부에. 그렇지. 그러면 이 정부는 아무데나 놓고서는 목을 잡아가지고 급소를 잡고서 내놓으려면 전국의 모든 기업이나 국민들한테 다 내놓으려면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하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더 하죠. 그런데 아까 첫 번째 키워드가 막무가내였잖아요. 네. 지금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네. 사드 주민 합의 필요 없다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양반 지역구가 김천이야. 그래서 그분이 묘한 논리를 댔어요. 예. 이것은 비밀리 해야지. 그러니까. 군사시설인데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뭐가 있냐. 야 이렇게 해도 다음 선거 지장이 없을까요? 하여튼 뭐 해괴한 논리를 댔어요. 이런 거는 다음 선거에 이걸 사람들이 잊지 않게 계속 리마인드 그러니까. 시켜줘야 돼. 댓글 부대가 그런 것 좀 하라고. 이분이 지금 막무가내인 것 같은데 네. 이철우 의원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 제가 잘 국정원 알아요. 출신 아닌가? 국정원 출신이에요. 그죠? 네. 예. 어때요? 같은 국정 활동했을 때는? 뭐안 통하죠. 잘 안 통하죠. 뭐 정보위도 뭐 안행위도 같이 하고 뭐 그러니까 그랬어요. 네. 예, 참 이분도 지금 막무가내인 것 같은데 어떻게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주민 합의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래 배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참. 그러면 자기들 다 알아서 하지 뭘. 참. 대통령도 지들끼리 뽑으라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정말 막무가내 정부의 막무가내 대통령의 막무가내 여당 의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 분석 할 말 없죠? 끝났죠? 키워드 분석한 1회 가장 괜찮지 않았어? 그렇지도 않아요. 다음 주에 더 괜찮을 거예요. 그동안도 좋았어요. 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자, 그 이번 광고 들으셨던 거 이벤트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벤트는 8월까지랍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포켓파이 M 사용하신 분들 8월까지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제는 국민의당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당 지지율이 1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뭐 존재감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새롭게 대두된 게 있습니다. 예. 빅텐트론. 네. 새누리당은 친박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아하니 전당대회 친문 싹쓸이 친문당이니까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당으로 헤쳐 모여. 그래서 국민의당을 새로운 운동장으로 쓰자. 박지원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 흐름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뭐 박지원 의원이 그리고 뭐 손학규도 오고 예. 따와라. 박원순 시장한테도 네. 우리 당에 와서 경선해라 그랬다고요. 더불어민주당 가봤자 문재인 들러리 아니냐. 여기 다 오라. 이제는 뭐 탈당해서 가지고 그것도 막 쑤시고 다니시네. 네. 예. 하여튼 이렇게 지지율이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걸 누가 물었어요. 박지원 대표한테. 안철수하고 상의하냐. 내가 당대표인데 뭘 상의해.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빠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당 내용이 좀 있다. 네. 그 당 내부에서 그 회의하면서 박지원 대표한테 황주홍 의원이 뭐라 그랬고 그러자 나가 너 나가 임마 그랬다. 막말 장렬인데. 야 임마. 야 임마 그러니까 이 같은 의원인데 이러도 돼요? 누가 그랬대요? 네. 박지원이 나가 임마 이랬다고 하는데. 네. 워낙 또 나이 많으시니까. 둘이 10살 차이 정도 나더라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야 임마 나가라고 그래요 회의실에서. 아니, 박지원 대표는 그렇게 할 수 있나 보지 뭐. 이거 막말 아니에요? 막말 전문가로서 어떻게 봐요? 막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그건 정도로? 욕설이에요. 막말 축에 못 깁니다 그건. 근데 황주홍 의원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것 같은데요.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건 뭐 공개적 망신을 당했는데. 우리 당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제기 많이 했던 분이에요. 황 의원. 네. 문 대표를 많이 흔들었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광경
국민의당 올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모습 자꾸 보여주면 아마 반전의 계기를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국민의당.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급격히 지금 총선 이후에, 존재감이 지금 상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기미도, 그리고 회복할 계기도, 그리고 회복할 거리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당은 뭐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네. 일당 자리를 뺏겼잖아요. 예. 지지율에서. 지지율은 그렇죠. 네. 그런데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전당대회 계획이 있나요? 여기는? 여기는 지금 전당원 투표를 하자. 그렇게 이제 박지원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전당원 투표를 하면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굉장히 유리하죠. 전국적으로 지지자가 있으니까. 대선 후보는 유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남 의원들은 그럼 상대적으로 힘이 약화되고 소외가 되잖아요. 여기서 갈등이 촉발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안철수 의원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도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네. 그냥 굉장히 300분의 1 의원이 됐죠. 굉장히 조급할 것 같아요. 네. 본인은 그렇습니다. 뭐 어떤 또 카드를 낼 것 같기도 한데 그럴까요? 카드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철수 카드를 또 내지 않을까? 철수 카드는 뭐 그 카드 쓰면 되나? 왜냐면 그 카드 말고는 없잖아. 그러면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당대표를 박지원 의원한테 이렇게 넘기고선 나간 것이 패착인가? 뭐 본인이 그냥 뭐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요. 그래도 문 대표 같이 그렇게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렇게 생각은 못 했겠죠. 문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저렇게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모든 게 문 대표한테 향해 있고 어떻게 감히 자기가 경쟁이 된다고 생각을 해? 지금 왜냐면- 상황 보면 정말 경쟁이 안 되는 상대거든요. 왜냐면 알박기 그런 게 있잖아요. 최후의 수단. 뭐 그 카드는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어쨌든 후보로 나가잖아요. 제3 근데 이번에 후보로. 총선에서 3당 체제했을 때 별 볼 일 없었다는 아니, 걸 그러니까 알았잖아. 제3 후보로 나가면 그 제3당 후보 안철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려면 뭐라도 내줘야 된다. 그때 받자. 이렇게 광파알기 작전할 수 있죠. 그걸 안철수 의원이 받나 아니면 박지원 의원이 받나? 그건 뭐 안철수가 받겠죠. 그럴까요? 후보면. 당 대표로서는 제 생각에는 당대표는 이제 아니잖아요. 아니 박지원도. 그러니까 박지원 당 대표잖아. 아니 그만두죠. 전당대회 하면. 대선 새로운- 때는 박지원이 아니죠. 당대표가. 새로운 당대표가 그렇죠. 뽑히겠죠. 네. 근데 거기도 지금 박지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당권 대권 분리 아니에요. 뭐 그러겠죠. 그럼 당권은 안철수는 대권으로 갈 테니까 당권은 또 다른 사람이 잡을 확률이 높겠네. 그러니까 뭐 박지원 대표가 직접 나갈 수도 있지 또. 또 응. 대선에? 아니 당권에. 당권에. 저는 그럴 것 같아. 충분히 당대표. 가능할 것 같은. 네. 예. 할 사람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한다 그렇죠. 이럴 것 같아.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빠지면은 국민의당 지지 빠지고 더민주 지지율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또 뭐 다시 백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백할 것 같아 난 정말. 어때요? 이게 무슨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백을 할지 존재 할지는 이유도 모르겠으나 없고. 하여튼 끝까지 이런 액션은 계속 취하겠죠. 그런 그것이 척을 헐리우드 액션이든 뭐든 가격을 간에 올려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가겠죠. 추미애 후보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절대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절대 받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확정적으로 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뭐 김상곤 후보가 막 그거 가지고 공격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무원칙하게 그냥 나간 사람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그럴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권을 더민주가 만약에 잡는다면 보통 이제 정권 잡으면 DJ도 그랬고 다 그 여당 의원,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까지 빼가지고 좀 몸집 불리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권 바꾸고 나서 국민의당 의원들을 또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면 가정하면 자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 손들고. 먼저. 예. 자, 어쨌든 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뭐 박원순 시장한테도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손 내밀고 또 손학규 의원한테까지 계속 러브콜 보내고 하는데 손학규 의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굉장히 궁금해. 이분은 지금 더민주 당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자꾸 다른 당에서 오라가라 그래? 고문이에요, 고문. 더불어민주당 고문. 전혀 들는 얘기는 없죠. 이분이 어디로 전개 복귀를 하는지는. 제가 뭐 예측하는 바는 있으나, 예. 뭐, 그냥 지켜보랍니다. 근데 이 작가님 그분한테 관심 안 가져도 되지 않아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궁금해하는 사람 네, 아직도 많이, 많아요.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어쨌든 정계는 복귀를 할 건데 도민주 소속이니까 당연히 도민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합니다만. 정계를 은퇴한 바라세요? 적이 없어요. 정계 은둔 중이죠. 네, 본인한테 은퇴라고 했으니까. 오기를 바라세요? 아니 오면 그 불쏘시개 역할 해주면 되는 거죠. 본인이 선수로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불쏘시개 할 역할이 있으면 진작에 오셨겠지. 그러니까 아니 뭐 본인의 마지막 어떤 정치적 인생이니까 이제는 뭔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죠.
본인이 선수로 나가는 건 봉사 근데 아닙니까? 그분이 이렇게 은둔을 했던 이유는 그냥 국회의원 한 자리보다는 좀 더 큰 걸 바라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으로 정기연수를 갔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강진으로 갔잖아요. 토담으로. 그래서 다시 복귀해가지고 그걸 꿈꿨겠죠. 네. 뭐 꿈만 꾸시기 바라고. 근데 꿈꾸는 건 자유예요. 그거 그런 건지 알죠.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하기로 했던 더민주 전당대회. 자, 이번 주말에 전당대회가, 끝이 납니다. 열리고, 하루로 그냥 딱 끝나는 거죠. 네. 그때 결정되고. 8월 27일. 전국 대의원 대회.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당대표가 되고 이렇게 다 바뀌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7일 날 당대표 결정되고 28일 날 일요일 날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비대위가 있었어요. 네. 아, 오늘 마지막 네, 비대위겠습니다. 저는 참석을 못했어요. 이 초선 회의 때문에 아침에. 근데 오늘 마지막 다 끝났는데 이제 이 금요일 날은 비대위가 없고 전당대회 끝나면 월요일부터 이제 새 지도부가 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 지금 한참 왜 투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당원들이 전화로. 거리당원 ARS로. 온라인 투표. 그렇죠? ARS로 투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화 안 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오는 분들은 이걸 전화를 차단시켜 놓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 네. 50통 이상 이렇게 신고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게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못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은 직접 또 당에 전화를 하면 된다대? 그렇습니다. 투표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직 투표 못 하신 분들은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용어로 이틀간 첫째 날, 둘째 날은 아웃바운드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은 인바운드. 내가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ARS 투표할 때 뭐 내가 좋아하는 후보 딱 뽑고 끊으면 그게 안 되고요. 끝까지 투표를 마쳤습니다. 멘트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니까. 끝까지 여러분 전화기 들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좀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당일날. 당일날. ARS는 미리 받았고.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ARS 투표 결과는 봉함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전국 대의원 이제 한 만여 명 여기 이제 현장 투표를 하죠. 그리고 권리당원 35, 현장 대의원 45, 일반 국민 15%, 일반 당원 10%. 이걸 다 합산합니다. 일반 국민 15는 뭡니까? 여론조사입니까? 네, 일반 국민. 당원 아닌 네. 비당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건 언제 합니까? 미리 했습니까? 미리 좀 이번 주 하죠. 이번 주 하고 있는 그거는 거고. 대표만 하는 것 같은데? 뭐가요? 그 일반 그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예, 당 대표. 네. 예. 그래서 그 당일날 그 후보들이 연설도 하고. 예. 그리고 바로 까죠. 그렇죠. 현장 투표 끝나대요. 맞아요. 컴퓨터더라고요. 네. 컴퓨터로 금방 까지겠네요. 터치 스크린. 자,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결정이 되고 또 최고위원들도 이제 다 결정이 되고 할 텐데, 가장 문제점 되는 거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선거 기간 내내 어쨌든 그 양쪽 지지자들끼리 뭐 좀 치고받고 싸운 것도 있을 텐데, 이거 상처 보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미 우리는 길목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열정이 넘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 넘쳐서 서로 티격태격했다. 그러나 전당대 이후에는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가야 될 그거지. 동지들이다. 예. 동지적 아량과 동지애가 필요하다.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제가 트위터를 날렸더니 그동안 트위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윗이었다. 라고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은 좀 관용 아량 이런 거 그렇습니다. 베풀고, 네. 진 사람은 당연히 승복해서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요. 문제 제기, 치열한 토론, 표결, 승복. 이 과정이거든요. 자, 본인도 당내 경선에 나가보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 어땠어요? 이기고 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앙금이 좀 남는다거나 서로가 치고받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재밌었어요. 오히려. 예, 전국 돌아다니면서 재밌었던 게, 언론은 정청래가 최약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돌아다니면 분위기를 알거든요. 네. 그리고 자체 여론조사 해봤을 때, 계속 1등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정 관리하면서, 다녔죠. 그래서, 뭐, 그렇게, 내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현장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꼴찌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순간 당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권리당원, 일반 국민, 일반 당원,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종합 2위를 했죠. 근데 그 경선할 때. 네. 정 의원이 막 상대를 공격할 때도 있고, 혹은 상대 후보가 막 나를 공격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누구를 공격한 적이 없고요. 또 저를 공격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네. 무서워서. 네, 없었고, 저는 시종일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도 이제 그 연설이 다 기억이 나는데,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셨다. 길목만 잘 지키면 한 명의 군사라도 1000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
나는 그 길목을 지키는 명량해전의 전사가 되겠다. 그리고 당 대표는 여기 계신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중에서 뽑아주시되 당 대표는 나를 뽑아달라. 그 당 대표라는 말에 사람들이 너무 쉽잖아 이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거구나. 날 뽑아달라 이런 얘기 했고, 난 진짜 이 최고위원을 왜 나왔느냐? 나는 무턱대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줄 건 없고 같이 굶었다. 근데 그때 가장 피맺히게 자존심 상해가면서 들었던 얘기가 니네 뭐 하고 있냐? 라는 거였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 똑같아, 나왔다. 지금도. 나는 최전방 공격수를 할 테니 나는 그게 체질이다. 그러니까 링커와 수비, 골키퍼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이 해라. 나는 왼쪽 최전방 공격수를 하겠다. 이런 사람 최고위원 지도부에 한 명쯤 필요한 거 아니냐. 2명도 필요 없다. 나 하나 넣어달라. 그리고 나 1등할 생각 없다. 말석이라도 나를 보내달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거기 나갈 생각을 했어요? 세월호 그 단식하면서 결심했어요, 제가. 왜냐면, 야,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도 망하고, 모두 뭐 정권 교체도 망하고, 다 망하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만 망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때 나가셨을 때, 정 의원 나갔을 때가 이제, 박지원, 문재인 붙었을 때잖아요. 엄청 세게 붙었죠. 근데 정말 방금 말씀 같이 너무 세게 붙어가지고, 그 골이 선거 후에도 계속 후유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네. 또 이번에 그러진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표 차이가 너무 적게 났어요. 오히려. 예.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호남 사람들이 똘똘 뭉치고, 막 이렇게 또 문재인 뭐 또 호남 홀대론 막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냥 야비하게 아름다운 말로 얘기하면 박지원 의원이 선거운동을 여우같이 잘한 거고요. 예. 대처를 못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아니 뭐 그냥 별 하여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꼭 먹고 알 먹고 뭐 당권도 먹고 대권도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본인 눈 아프신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얘기했죠. 그러면 그때만큼은 아니다. 그때만큼은 아니에요. 그게 비하면 사실은 뭐 조족지혈인데 그러나 내용이 너무 또 악성이에요. 이번에 지금. 이번에도. 네. 아니 내가 뭘 하겠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 사람은 문재인 파리하고 있고 이 사람은 문재인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근데 자꾸 왜 문재인을 얘기하냐고. 근데 정작 문 대표는 조용한데. 본인은 조용하고 아무 있어요.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옛날에 뭐 김심 뭐 이런 논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 진짜 좀 실망했어요 이번에. 그런 연설 듣고. 근데 그 서울시당 대회할 때 있잖아요. 우리 주변 딱 봤거든요. 그 얘기할 때 당원들 분위기가 싸하더라고. 그러면서 당원들은 내 몇 명 나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물 마시면서 물어봤더니 아니 너무 심한 네거티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표를 오히려 잃었다 이렇게 봐요. 이번에. 네. 그 수도권 연설하면서.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 최고위원을 나오시지 않았어야 되는 거구나. 정 의원님 지난번에. 저요? 음. 최고위원회 근데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는 역사라는 가정은 없지만 저는 근데 뭐 가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건 없어요. 예. 왜냐면 내가 거기서 뭘 잘못했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했거나 그랬으면 후회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주목을 받고 자꾸 이제 이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트집 잡힐 일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자기들한테 좋을 게 없다는 거지. 그렇죠. 지금 네. 얘기는 즉슨.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인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그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조금 뭐냐면 유명해질수록 공격은 많이 받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겁이 다 있다. 두렵다. 근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게 진정한 용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걱정이 많은 게 그래도 이 지금 보여지는 그 후보 중에서 그래도 그 당차게 해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지난번에 문 대표 계실 때 그 주변에서 그렇게 흔들어대던 그 기억이 나서 아 이게 이번에 가서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문 대표님이 당대표 할 때랑 그다음에 지금 김종인 대표가 들어왔을 때하고 너무나 다른 그 그림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이렇게 투표로 이 사람들이 뽑힌 거고, 이 김 대표는 임명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말을 잘 들었을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카리스마를 갖고 이게 우리가 이 힘을 모아가면서 좀 결기 있게 나가줘야 되는데, 우리 당대표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과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을까. 제가 여기서 예언 하나 합니다. 제가 틀려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예언 하나 뭐냐면, 난 추 선생이 제일 걱정됩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한 방씩 툭툭 던질 거예요. 저게 뭐 당대표야. 저게 뭐 당대표 살 얘기야?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집권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벌써 시작했잖아요. 툭툭 던지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걱정됩니다. 그거를 조중동은 대서특필. 당연하겠죠. 네. 그러겠죠. 지금은 대서특필하지만 나중에 이제 가면 대서특필 할 일도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분열 이간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요, 그걸 일부러 조중동에서 키우고 엄청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럴게요. 그래서 뭐 지금 분열하는 조중동이 모습을 아니라 보여주려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유별나게 그 양반을 좋아대요. 계속 인터뷰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대선 후보를 우리가 밀어주겠다. 한겨레에서도 저는 그 한겨레 기사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정치빠라는 기사 있는데요. 두 면을 털어가지고 그렇게 띄워주냐? 김종인 대표를. 그럼요. 근데 김 대표가 만일 경제민주화가 지금 더민주 대통령 후보 중에 경제민주화를 잘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는 여당 후보를 밀어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가가 먼저다. 이러면서. 그건 이제 조금 그렇게 대놓고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게 조금 위험한 얘기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우리 당에 들어와서, 물론 김 대표가 우리 당에 들어오는데 이제 제가 메신저 역할을 했죠. 문 대표님이 원했기 때문에 제가 메신저 역할을 해서 김 대표를 모시고 왔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또 저희가 또 뭐 거친 소리도 내고 그러긴 했잖아요. 지금 우리 지지자들이 김종인 대표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굳이 익명으로 나오는 댓글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 대표님은 우리 당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네. 지금.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잘 소프트 랜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문 대표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대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와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분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 김 대표가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옛날 같이 이렇게 심하지가 않고 지금은 마치 투정 같은 게 왜 네가 나를 빨리 와서 케어를 해주지 않아라는 이런 투정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분이 그 인터뷰한 기사를 이게 또 막 왜곡돼서 막 나가서 다른 당을 돕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사실은 내가 이분을 모셔오는데 메신저를 했듯이 이분이 자기 역할을 정말로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저한테 심부름을 시킬 거예요. 저는 또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김 대표님이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은 저예요. 옛날에 문 대표님도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오늘도 비대위를 못 갔는데 지금 이분이 불안하시겠죠. 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자기가 한 국회의원으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지만 지금 이 새로운 대표가 와가지고 혹시나 나를 홀대하진 않을까? 근데 왜 문재인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하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똑같은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면 문 대표 연락하겠어요? 근데 그 한 짓에 대한 것도 다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걱정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도 그래요. 언제든지 김종인 대표님한테 제가 각을 세우고 척을 지는 이유는 솔직히 문 대표님 때문에 문 대표한테 뭐라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고 그랬지만 저는 처음부터 정청래 의원 때문에 저는 그 양반하고 등을 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이 중간에서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지만 한 번도 저는 갈등하지 않고 그냥 확 돌아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당에 해당이 되지 않게 그분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문 대표님이 원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할 때가 되면은 그 일을 어떻게든지 좀 해석해야 알겠습니다. 되겠죠. 네. 추호 선생 없이도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전당대회가 잘 마무리돼가지고 그 걱정하는 우려 다 불식시키고 다시 화합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팟캐스트를 3개 하고 있습니다. 정치알바 청정구역 EJ. 각 게시판마다 난립니다, 진짜. 진짜 제가 사실은 게시판 댓글 이런 거 읽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지금 난리야. 그런데 이것도 정당대회 끝나면 딱 정리가 돼서 이제 다시 화합하는 걸로. 막 승원 못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가톨릭 농민회에서 한 5만 명 정도 서명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백남기 농민 청문회 네. 해달라. 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서 전달을 했습니다. 안 되겠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원협상 전에 백남기 선생 대책위 분들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안행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개원협상에 의제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가서 또 얘기를 했대요. 오상 원내대표한테 가서 그 의제까지는 됐어. 아하. 그 이후로 진척이 없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안행위에서 야대입니다. 야대.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할 수 있어요. 야당이 더 많다. 네, 여당이 참여 안 하면 그냥 야당만 하라 이거야. 지금 다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됐잖아. 왜 못하냐고. 하면 돼요, 그냥. 그럼 이것도 또 눈치 보는 건가요? 역풍 분다 무슨 또 이런 건가요? 아니, 이건 그것도 아니거든. 어. 무고한 한 시민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행하지만 백남기 선생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그러기 전에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려야죠. 국회만큼, 국회 청문회만큼 국민들이 인식하기 좋은 게 어딨냐고.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건도 그렇지만 청문회 건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선별관 청문회도 그렇고, 네. 우병우 청문회도 그렇고. 아니, 새누리당이 잘하는 특기를 우리도 쓰자고. 나가. 우리끼리 해. 그거 하자고 제가 계속 그러니까 그 문의에서. 근데 왜 못해, 그거? 네. 하면 안 된다 그러대. 정부하고는 안 된다대. 우리가 야당이라. 여당은 되는데. 아니, 숫자도 많잖아요. 숫자는 되는데, 그것이. 그리고 여당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안 보잖아요. 그럼 야당 간사가 보면 돼요. 아니, 표결이 되더라도, 새누리가 하는 거는 그 정부하고가 가능한데, 우리가 표결을 하더라도 정부하고 이것이 뭔가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있다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증인 채택 이런 게 어렵나? 증인이 그러니까 아니라 표결. 증인이 안 나오고, 그냥 우리끼리 하란 말이야, 떠들려고. 증인이 안 나와도. 그럼. 일단 시작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청문회가 있는데 단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하면 돼요. 하려고 하면 돼. 직권상정 해달라는 거거든, 지금 세월호. 그러면은 의지 문제다. 그리고 특별법. 정세균 국회의장이 우리 편이잖아. 예. 직권상정해. 새누리당 필리버스터 하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오늘도 정세균 의장이 이거 받아들면서 표정이 참 착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예, 세균맨 화이팅! 당대표가 바뀌면 이게 조금 더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사실 새로운 마음으로. 좀 기대를 해보죠. 예. 당대표가 바뀌면 정 의원님도 이렇게 바로 당대표한테 직속적으로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났네.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네. 무슨 길? 길이에요, 나의 길, my way. 무소의 뿔처럼 막 혼자서 막 가는 거야? 그럼요. 네. 전국을 돌아다니려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해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좋을 것 같아.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래서 거. 제가 당연히 시키든 안 시키든 나는 SNS 특별위원장을 내가 하겠다. 안 시켜도?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걸 시키면 하고 안 시켜도 내 셀프 임명을 해서 디지털 소통 본부장이 그건가? 그런 그 윗급이죠. 뭐가 윗급이야, 그거지.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머리서 할 테니 나는 올인이다. 여러분 나랑 손잡고 SNS 특별 대책위원들이 다 대달라. 그 셀프 임명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 길을 가겠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는 임명하지 말아주세요. 전 트위터가 없어요. 자문위원. 트위터 계정이 없어. 저도 없어요. 폭파했죠? 전 잘 안 가요, 원래. 저는 알겠습니다. 진중권 씨
걸 좋아해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진중권 있었는데. 씨도 폭파하지 않았나? 예, 그만뒀어요. 그만뒀죠. 70 몇만 명인데. 네. 소모라는 식으로. 근데 그거는 저는 거의 트위터는 안 갔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녹음할 때는 모든 게 다 결정 나 있겠네. 네. 예. 그때 할 때는 뭐 새로운. 결정이 뭐 나고 말고 뭐. 예. 아니, 뭐, 당대표가 바뀌면 지금 손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기대를 해야죠. 아니, 그게 기대를 기대를 봅시다. 뭐, 당대표 하나 바뀌어서 될 것 같으면 여태까지 이 당이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아니, 뭐, 당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다 바뀌니까. 그쵸? 예. 원내대표는 그대로고. 그렇습니다. 그 최고위원은 도대체 몇 명인가요, 이번에? 이번에 이제 2명을 못 했지 않습니까? 조건이 안 돼서. 민생, 노동 부분, 뭐, 이렇게 빠졌으니까, 3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당, 5분, 8분, 그리고 원내대표 있고, 당대표 있고. 이렇게 되고. 여덟이나 되나? 이번에 시도당은 서로 호선으로 다 이렇게 서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기로 예, 했는데. 그렇게 네. 되는 거죠. 지명직 최고는 이번엔 없는 거고. 지명직 치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10명 정도 구성되겠네. 네. 뭐, 꽉 차겠네. 우상호 원내대표도 당대표가 바뀌면 또 스탠스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건 안 바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기대되네요. 어떤 뭐가 소식으로. 기대돼, 뭐가. 아니, 그래도. 뭐 결론 나온 것 같고,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다 그러지 뭐. 열심히 박수 쳐주고 응원하는 거지, 뭐. 박수 쳐주고. 그럼요, 예. 다시. 아니, 그럼 뭐 누가 되든지 다 그러니까. 굴러가는 거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예. 오직 목표는 정권 교체 아닙니까? 나의 길을 가겠다. 예. 이 작가의 길은 뭐야? 나는 정권 교체 하고. 네. 한 30년쯤 집권하는 거야. 그게 이 작가의 길이야? 예. 그래. 그래, 마지막 5년 내가 하려고. 마지막 5년? 어. 안 돼. 이제 욕설 방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30년 뒤쯤 없어지겠지, 이거. 그 아무도 음원이 기억 다 못 하겠지.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없애볼 거야? 예. 그 알겠습니다. 정도 욕설 방송 갖고 뭘. 하여튼 두 분 오늘 고생하셨고. 네. 다음 주에, 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지하요. 네. 아참 있잖아. 네. 끝나기 전에. 야, 중국 문제 심각하네. 예. 복수비제가 안 난대, 지금.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다 단수고. 그래서 뭐 갔다가 그 국내 다시 들어왔다 다시 가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여행사에서 단체로 하던 네. 비자, 대행. 안 해줘요. 그것도 못하게 한대요. 네. 네. 개인이 다 가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요. 옥죄고 있어. 벌써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 저러고 있다니까. 아니, 중국에 가 있는 분이 있는데, 국내 와 있어. 그러니까. 그왜 왔냐 그랬더니, 비자를 안 해줘. 비자 때문에 만기돼가지고 다시 들어왔다는 거야. 다시 그래 비자 받고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관점에서 바라본 적이 있었겠냐고요. 이 당이 이 나라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본 적은 없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는데 너무 심각한 거죠, 지금 이게.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를 보면서도 이렇게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 에너지를 상대방하고 싸우는 데 쓰지를 않고 이렇게 당내에서 경쟁을 할 땐 이렇게 분출이 되면서 왜 이것이 밖으로는 내보내지를 못하는가. 그러면 제가 보기엔 우리가 생각해보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뭘 안 해요? 싸울 일이 있을 때 나와서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공천과 관련이 없어요, 그게. 본인이 국회의원 다시 하는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조중동한테도 공격받고 당 내에서도 공격받고 지금까지 모습이 그랬잖아요. 아니면 그렇게. 그리고 당 내에서 열심히 싸워야 저 사람을 달래줘야 돼. 그래서 중요한 데를 요직에 앉히고 그러는 거죠. 당내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내년 대선에도 뭐 국회의원들이 또 안 나설 거 아니에요. 내 선거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런데 지난번에 분당되고 탈당하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안에서만 분탕질을 하면서. 분탕질하는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20대. 다 살아 돌아왔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우등상 받아서 박수 받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나중에 찌그러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의정활동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정청래처럼 찌그러지고. 아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분당에서 그래서 다 당선되고. 나는 이건 내 경우로 그냥 얘기한다면 저만큼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과 앞장서 싸운 게 저 말고 또 있겠어요? 제가 최전방 공격을 했는데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조중동한테 공격받고 비판받고 새누리당한테 공격받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근데 그러면 좀 살살해. 당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더 안 좋아해. 예, 그렇죠. 예.
그런 게 얘 문제예요. 때문에 시끄럽다는 거지 우리 그렇죠. 당이. 시끄럽다는 거지. 타겟이 되고. 그러면. 근데 그러고서 무슨 정치를 해? 저는 어느 정도 제 생각이 드느냐면은 상임위를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한번 국회 들어와서 보시면 상임위 이제 문강위 방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모여서 뭐 예산 결산 이렇게 할 때 7분, 5분, 3분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썼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7분 질문, 5분 질문 이제 하는 건데 제가 그 질문을 저쪽에 장관들 쭉 앉아 있죠. 근데 그 질문을 딴 사람들이 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 앉아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저 장관들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앉아라 일어나라 하고 할 자격이 있나? 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보기에 이 국회의원들을 하는 여당도 똑같아요. 그 이상하게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면서 국회의원을 뭘로 알고 이러느냐는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행정고시 본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보기에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가짜나 보일까. 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선출직이라는 거거든. 국민이 뽑아줬다는 이유 하나로 여기 와서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큰 소리 치는 값을 해야지. 예, 그렇죠. 거기서만 해? 이제 그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개인과 국회의원직을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오는 혼동이 많죠. 그래서 오버 액션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새누리 쪽에 이제 이번에 뭐 그 저격수가 될 만한 사람이 이제 둘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둘 다 우리 상임이에요. 그래서 저야 뭐 제가 뭐 싸움이야 제가 또 얼마나 잘합니까? 맘먹고 싸우면 싸우지를 못해서 분해서 죽겠지 지금. 근데 그래서 이거 잘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보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제 까지가 하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제가 개기억에 사과라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월호 때 하는 척했죠. 악어의 눈물. 예. 그때 한 번 하고, 그죠? 척했죠. 예.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한번 나서 다시는 세월호 얘기 못 꺼내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뭐 어떤 도구마에 지금 빠져 있냐면 이분이 하는 게 나라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너희들은 이 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내가 하자는 데 따라와야지.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YS DJ도 사실은 그 강력한 카리스마로 통치를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총선에 대표하고 나서 나의 부덕이 소치다. 졌다. 그리고 야당 축하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사과하고. 근데 이번 총선에 대표하고도 대통령은 사과도 한마디 없고 오히려 진박 마케팅해서 자기 사람들 많이 심어가지고 친박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더더욱 마이어이하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 대통령. 본인은 마음속으로 이명박 뭐 노무현, 김대중 다 레임덕이 있었다. 내 사전에 레임덕은 없다. 이래서 오히려 지금 거꾸로 막무가내로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그 막무가내 한다고 그게 레임덕 있고 없고 됩니까? 그걸로 그게? 레임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어처구니 없는 게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으로 보면 앞으로 남은 임기 한 1년 한 반 정도도 이렇게 갈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민심과 정반대로 가고 있고 그렇게 대통령 임기를 마칠 것 같아요. 그러면 야당으로선 좋지만은 그 대한민국과는 나라로선 굉장히 좋지 않은 거 그러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당에서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정현 대표는 브레이크를 밟을 건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어 지금. 잘한다.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것은 여당의 국회의원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 새누리당 내에서 또 내전이 격화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박 사람들, 비주류 사람들이 숨을 고르고 있지만 공격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이제 빠지면. 한 가지 애매한 것은 네. 총선이 끝났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은 총선 때가 아니라면 본인의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죠. 그냥 귀 막고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요? 정권을 잃어도 난 국회의원만 하면 되잖아.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비슷하거든. 오히려. 네. 그런데 뭐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괜히 그 이미지 관리만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내 공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들이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의롭고 정의로운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에 많이 있나? 세상에 없다. 역사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회의원이 몇 명 있겠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의 막무가내 정치가 정권 교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치킨 게임 계속 할 것 같아요. 민심과. 그런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그 얼마 전에 리얼미터 조사 났습니다만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관계 없을까 몰라요. 왜냐면 우매한 국민들이 나를 몰라준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더 오기로 갈 것 같아. 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키워드.
북핵. 예. 북핵 왜 갑자기?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잠수함, 뭐 탄도미사일 이거 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계속 NSC 뭐 회의한다고 그러지 뭐 한다고 그러지 계속 있잖아요. 언론이 속보로 나오더라고. 아, 드디어 시작했구나. 사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쏘고 하고 안보의 위기가 오고 하는 것은 늘상 지금까지 10년 전 동안 보면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뭐 좋다는 거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너무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권이 지금 계속 할 것은 이념 논쟁밖에 없고 북한 치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 그래서 위기의식 조장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노골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느꼈어요, 제가. 근데 그거야 뭐 보수 정권에서 늘 하던 거잖아요. 보는 거죠. 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나서면 또 안 되잖아. 그죠? 그 직접적으로 연관이 이제 있을 때 저는 한 템포 1, 2, 3초를 기다릴 수 있어요. 싸울 땐 그게 되게 중요해요. 확 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새누리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당 안에서도 싸우는 게 아니라 힘을 합해서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초선은 저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39명이나 나간다는데 너무 저는 반갑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월호 얘기를 갖고 나간다는 것이 너무 다행스럽고 그랬더니 이 재선 3선 의원들 중에 자기들이 세월호 부스로 와서 합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계세요. 그거 다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의 눈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서주시는 분들, 예. 같이 단식해주는 동료 단식해주시는 분들, 그래서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의원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어제도 그렇고 정부 여당과 싸우지 않는 더민주 우군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 북핵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렀는데 북핵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사드도 북핵과 관련된 네. 거니까 지금 어쨌든 아까부터 갈라치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그 사드 투쟁위에서 제3지역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끝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성주 국민들은 아니다. 투쟁이 일방적 이야기다.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수 일행들이 지금 일방적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민들을 내쫓았고 지금 군수가 군청의 전기를 끊어버렸다 그래요. 화장실도 사용 못하게 하고. 성주 군수가 사드 반대 있잖아요. 머리띠를 풀고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쟁의 대우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주 국민들이 그 사드를 우리 지역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김천으로 옮겨붙는 거예요. 예. 김천 주민도 반대하겠죠. 그러면 이제 김천이 반대하면 그 골프장 거기가 아니고 또 제4의 부지. 그다음에 이제 다른 옆 군에서 또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근데 뭐 투쟁의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또 야당이 잘 해야 되겠고. 네. 손혜원 의원은 계속 그 사드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었는데. 많죠? 예, 지금 어떻게 성주에서 국민들이 손혜원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상황이 진행돼? 저는 뭐 엄청난 쪽지를 받고 있죠. 메시지를 받고 있죠. 저는 사드 자체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전문가들한테 좀 맡기고요. 저는 고통받는 자들 옆에 우리가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드가 어떻게 놓이든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든지 간에 이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네. 이 나라가 이 대통령이 국민들이나 특히나 지방 사람들한테 더 우습게 하는 거죠. TK가 이럴 줄 몰랐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 그럼 이 사람들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성주 군수를 전 내려가서 봤죠. 삭발 막 했을 때 이렇게 봤었는데, 뭐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고 성주 참여를 갖고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계 수입을 높여서 농촌에 뭔가 새로운 지평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처음에 이분들이 성주 반대였죠. 그런 다음에 그게 명분이 없어지니까 사드 반대로 갔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똑같습니다. 절차도 없이 네, 그렇죠. 그냥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잡고 있던 끈을
어떡하라고. 자기가 놔버리면. 그 사람들은 쓰러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해요. 이번엔 더. 오늘 계속 속보로 나왔어요. 지금 뭐 보수신문에서도 계속해서 일면으로 싣고 있어요. 네네. 무슨 뭐 탈북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안보정국을 구성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와 지금은 좀 다르지 않느냐. 예전에는 이런 일 번지면 뭐 마트 가고 사재기도 하고 했지만 네. 이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 1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그때 MBC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남침 위협을 느끼냐 안 느낀다. 이것은 대미 협상용이다. 네. 이게 7배가 많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여론조사. 그리고 부시 이 정권이 대북 강경책이 부른 재앙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포용 정책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사실은 일주일 상간에 2개 터졌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 갑자기 뭐 넘어왔다. 종업원들이 넘어오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한 중장가 뭐 넘어왔다. 2개 터뜨렸는데 총선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갖고 오는 거는 자기들이 쓸 카드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북핵으로 지금 키워드를 가지고 온 것은 뭐냐면 예. 박근혜 정권이 정권의 평가로서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치, 뭐 한 게 없지. 그러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매력적인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은 북핵이다. 그리고 계속 위기 조장을 할 것이다. 예. 여기에 우리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속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그 태영호 공사가 넘어왔을 때 무슨 외교 쪽에서 굉장히 큰 사람이 넘어왔다 이러면서 보수를 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이것 봐라. 박근혜가 개성공단 맞고 이렇게 대북 제재 강하게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풀어가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네네. 그래서 앞으로 예. 북핵이라고 제가 키워드 정리했잖아요. 앞으로는 무시무시한 용어를 여권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핵전쟁,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벌써 위기의식이 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이것을 북핵이라는 문제를 키워드를 바꿔서 핵전쟁이라는 말로 공포감을 극도로 조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럼 그 가능성에 야당은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여론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야당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 여론전에 아무데도 안 서지 않아요. 그리고 손흥민 나시면 되지 이제.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저는 옆에서 보면서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여당이 프레임을 딱 걸어올 때 전부 걸려요. 덫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대가 프레임을 걸어올 때는요. 잠시 멈췄다가 그 건너편으로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프레임 안에서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핑계를 대다 보면 그냥 거기서 말려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래요, 이 당은. 다른 이슈를 던져야지. 던지는 이슈뿐만 아니라, 이 싸움을 너무 할 줄 몰라요. 난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당대표가 바뀌고, 새로 지도부가 들어오면, 과연 이 부분이 개선이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태까지 안 그랬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뭐 사람들이 100명 있으면 그 중에서 몇 프로는 또 이게 진보고 몇 프로는 또 강경이고 몇 프로는 보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은 몇 사람만이라도 좀 나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바람 자꾸 잡는 게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용기를 가져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저는 제도권 사람이잖아요. 보수의 제도권 사람이었다고. 예.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당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게 이제 이 제도권이 운동권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에 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월호를 이런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1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6회에서는요. 정청래 키워드 분석 그리고 국민의당 이야기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끝이 나는 더민주 전당대회 관련해서 전당대회 이야기도 한번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우선 정청래 키워드 분석 오늘 뭡니까? 북핵. 북핵? 네. 또 막무가내. 막무가내. 네. 막무가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네. 막무가내는 뭐 고집불통. 네, 지 멋대로 뜻대로 네. 한다. 네.
박 대통령 말씀이시군요. 네. 예.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부터요? 막무가내. 막무가내. 네. 박 대통령 하고 있는 일이, 통상적 통령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죠. 전혀 국민 눈치도 안 보고 그러니까, 국회 눈치도 보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 경찰청장 임명 강행. 예. 이것도 막무가내죠. 야당이 뭐라고 하든, 심지어 여당에서도 부적절하다. 그냥 자기 멋대로 해요. 그리고 우병우 수석, 이것은 뭐 지금 한 달째 막무가내죠. 이러한 막무가내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역대 대통령, 뭐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 국민의당 박주선, 김대중 정부 시절 법무비서관 예. 할 때 온누비 사건이 터졌을 때 나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래서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사표를 썼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난 사표를 썼다.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뭐 마녀사냥 같은 그런 꼴을 당했었죠. 그렇습니다. 여론에 예. 의해서. 예. 예. 뭐 온누비 사건 때 뭐 밝혀진 건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앙드레긴 본명. 본명만 지금 밝혀지고. 김봉남. 예. 하고 밝힌 게 없어.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죠. 예. 근데 그때 정말 나라가 뭐 끝장날처럼 그렇게 그렇죠. 공격을 됐죠. 네. 그때 검찰총장이 김태정 예.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 연정희 씨. 예. 하고 무슨 장관 부인들 뭐 몰려다니면서 뭐죠 신동환가? 예. 그분 뭐 어쩌고 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앙드레긴 본명밖에 밝혀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건에 내가 무슨 연루된 것처럼 해서 하도 공격을 하니까 나는 그만뒀다. 국기를 흔드는 뭐 로비 사건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네네. 갔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우리가 전회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민정수석 이상의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예, 그렇죠. 또 말도 안 되는 게 예. 아니 지금 성주에 사드 배치하는 거 신중을 기해서 시뮬레이션까지 다 하고 했는데 장소를 또 부지를 옮기는 걸 검토해. 그럼 성산 군민들끼리 지금 민민 갈등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럼 또 김천도 또 지금 이제 붙었잖아 지금 예. 사드 반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자신들의 지역 기반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을 86%나 찍었던 성주 군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웃겨버리는 거야. 그거는 국민들끼리 이간질, 성주 국민들끼리 이간질 네. 시키는 거죠. 막무가내죠 지금. 그 사드 문제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대통령이 관련 부처랑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뭐 김종대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까지 물먹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막무가내인 것이고. 막무가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정이라는 것이 아무리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지만 나름대로 시스템과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자기 지금 멋대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런지 모르겠어. 야당이 무능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선일보까지 공격을 하냐고. 근데 지금 뭐 여당 일각에서도 우병우 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완전히 귀를 닫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정도. 당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더 안 좋아해. 예, 그렇죠. 예. 그런 게 얘 문제예요. 때문에 시끄럽다는 거지 우리 그렇죠. 당이. 시끄럽다는 거지. 타겟이 되고. 그러면. 근데 무슨 그러고서 무슨 정치를 해. 저는 어느 정도 제 생각이 드냐면은 상임위를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한번 국회 들어와서 보시면 상임위 이제 문강위 방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모여서 뭐 예산 결산 이렇게 할 때 7분, 5분, 3분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썼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7분 질문, 5분 질문 이제 하는 건데 제가 그 질문을 저쪽에 장관들 쭉 앉아 있죠. 근데 그 질문을 딴 사람들이 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 앉아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저 장관들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앉아라 일어나라 하고 할 자격이 있나? 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보기에 이 국회의원들을 하는 여당도 똑같아요. 그 이상하게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면서 국회의원을 뭘로 알고 이러느냐는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행정고시 본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보기에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가짜나 보일까. 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선출직이라는 거거든. 국민이 뽑아줬다는 이유 하나로 여기서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큰 소리 치는 값을 해야지. 예, 그렇죠. 거기서만 해? 이제 그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개인과 국회의원직을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오는 혼동이 많죠. 그래서 오버 액션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새누리 쪽에 이제 이번에 뭐 그 저격수가 될 만한 사람이 이제 둘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둘 다 우리 상임이에요.
그래서 저야 뭐 제가 뭐 싸움이야 제가 또 얼마나 잘합니까? 맘 먹고 싸우면 싸우지를 못해서 분해서 죽겠지 지금. 근데 그래서 아 이거 잘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보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제 보는 거죠. 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나서면 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이 이제 있을 때 저는 한 템포 1, 2, 3초를 기다릴 수 있어요. 싸울 땐 그게 되게 중요해요. 확 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새누리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당 안에서도 싸우는 게 아니라 힘을 합해서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초선은 저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39명이나 나간다는데 너무 저는 반갑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월호 얘기를 갖고 나간다는 것이 너무 다행스럽고 그랬더니 이 재선 3선 의원들 중에 자기들이 세월호 부스로 와서 합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계세요. 그거 다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의 눈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서주시는 분들, 예. 같이 단식해주는 동료 단식해주시는 분들, 그래서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의원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어제도 그렇고 정부 여당과 싸우지 않는 더민주 우군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한탄을 하고 계세요. 북핵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렀는데 북핵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사드도 북핵과 관련된 거니까 지금 어쨌든 아까부터 갈라치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사드 투쟁위에서 제3지역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끝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성주 군민들은 아니다. 투쟁이 일방적 이야기다.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수 일행들이 지금 일방적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민들을 내쫓았고 지금 군수가 군청의 전기를 끊어버렸다 그래요. 화장실도 사용 못하게 하고. 성주 군수가 사드 반대 있잖아요. 머리띠를 풀고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쟁의 대우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주 국민들이 사드를 우리 지역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김천으로 옮겨붙는 거예요. 네. 김천 주민도 반대하겠죠. 그러면 이제 김천이 반대하면 골프장 거기가 아니고 또 제4의 부지. 그다음에 이제 다른 옆 군에서 또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근데 뭐 투쟁의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또 야당이 잘 해야 되겠고. 네. 손혜원 의원은 계속 사드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었는데. 많죠? 예, 지금 어떻게 성주에서 국민들이 손혜원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상황이 진행돼? 저는 뭐 엄청난 쪽지를 받고 있죠. 메시지를 받고 있죠. 저는 사드 자체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전문가들한테 좀 맡기고요. 저는 고통받는 자들 옆에 우리가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드가 어떻게 놓이든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든지 간에 이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네. 이 나라가 이 대통령이 국민들이나 특히나 지방 사람들한테 더 우습게 하는 거죠. TK가 이럴 줄 몰랐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 그럼 이 사람들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게다가 성주 군수를 전 내려가서 봤죠. 삭발 막 했을 때 이렇게 봤었는데, 뭐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고 성주 참여를 갖고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계 수입을 높여서 농촌에 뭔가 새로운 지평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처음에 이분들이 성주 반대였죠. 그런 다음에 그게 명분이 없어지니까 사드 반대로 갔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똑같습니다. 절차도 없이 네, 그렇죠. 그냥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잡고 있던 끈을 어떡하라고. 자기가 놔버리면 그 사람들은 쓰러지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웃기는 게 국민들이 더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들불같이 번져가지고 이제 김천으로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어이없는 게 롯데. 그 1,000억 정도 되는 그 골프장 부지와 그 골프장 시설을 이렇게 군말 없이 내놔도 되는 건가? 뭐 지금 뭐 타켓이 됐으니까. 그래도 정부에. 그렇지. 그러면 이 정부는 아무데나 놓고서는 목을 잡아가지고 급소를 잡고서 내놓으려면 전국의 모든 기업이나 국민들한테 다 내놓으려면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하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더 하죠. 그런데 아까 첫 번째 키워드가 막무가내였잖아요. 네.
지금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네. 사드 주민 합의 필요 없다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양반 지역구가 김천이야. 그래서 그분이 묘한 논리를 댔어요. 네. 이것은 비밀리 해야지. 그러니까. 군사시설인데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뭐가 있냐. 야 이렇게 해도 다음 선거 지장이 없을까요? 하여튼 뭐 해괴한 논리를 댔어요. 이런 거는 다음 선거에 이걸 사람들이 잊지 않게 계속 리마인드 시켜줘야 돼. 댓글 부대가 그런 것 좀 하라고. 이분이 지금 막무가내인 것 같은데 네. 이철우 의원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 제가 잘 국정원 알아요. 출신 아닌가? 국정원 출신이에요. 그죠? 네. 예. 어때요? 같은 국정 활동했을 때는? 뭐안 통하죠. 잘 안 통하죠. 뭐 정보위도 뭐 안행위도 같이 하고 뭐 그러니까 그랬어요. 네. 예, 참 이분도 지금 막무가내인 것 같은데 어떻게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주민 합의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래 배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참. 그러면 자기들 다 알아서 하지 뭘. 참. 대통령도 지들끼리 뽑으라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정말 막무가내 정부의 막무가내 대통령의 막무가내 여당 의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 분석 할 말 없죠? 끝났죠? 키워드 분석한 1회 가장 괜찮지 않았어? 그렇지도 않아요. 예, 다음 주에 더 괜찮을 거예요. 그동안도 좋았어요. 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자, 그 이번 광고 들으셨던 거 이벤트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벤트는 8월까지랍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포켓파이 M 사용하신 분들 8월까지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제는 국민의당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당 지지율이 1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뭐 존재감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새롭게 대두된 게 있습니다. 예, 빅텐트론. 네. 새누리당은 친박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아하니 전당대회 친문 싹쓸이 친문당이니까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당으로 헤쳐 모여. 그래서 국민의당을 새로운 운동장으로 쓰자. 박지원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 흐름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뭐 박지원 의원이 그리고 뭐 손학규도 오고 예. 따와라. 박원순 시장한테도 네. 우리 당에 와서 경선해라 그랬다고요. 더불어민주당 가봤자 문재인 들러리 아니냐. 여기 다 오라. 이제는 뭐 탈당해서 가지고 그것도 막 쑤시고 다니시네. 네. 예. 하여튼 이렇게 지지율이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걸 누가 물었어요. 박지원 대표한테. 안철수하고 상의하냐? 내가 당대표인데 뭘 상의해.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빠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당 내용이 좀 있다. 네. 그 당 내부에서 그 회의하면서 박지원 대표한테 황교안 야당 축하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사과하고. 근데 이번 총선에 대표하고도 대통령은 사과도 한마디 없고 오히려 진박 마케팅해서 자기 사람들 많이 심어가지고 친박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더더욱 마이웨이하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 대통령. 본인은 마음속으로 이명박, 뭐 노무현, 김대중 다 레임덕이 있었다. 내 사전에 레임덕은 없다. 이래서 오히려 지금 거꾸로 막무가내를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그 막무가내 한다고 그게 레임덕 있고 없고 됩니까? 그걸로 그게? 레임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어처구니 없는 게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으로 보면 앞으로 남은 임기 한 1년 한 반 정도도 이렇게 갈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민심과 정반대로 가고 있고 그렇게 대통령 임기를 마칠 것 같아요. 그러면 야당으로선 좋지만은 그 대한민국과는 나라로선 굉장히 좋지 않은 거 그러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당에서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정현 대표는 브레이크를 밟을 거냐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어 지금. 잘한다.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것은 여당의 국회의원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 새누리당 내에서 또 내전이 격화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박 사람들, 비주류 사람들이 숨을 고르고 있지만 공격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힘이 이제 빠지면. 한 가지 애매한 것은 네. 총선이 끝났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은 총선 때가 아니라면 본인의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죠. 그냥 귀 막고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요? 정권을 잃어도 난 국회의원만 하면 되잖아.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비슷하거든. 오히려. 네. 그런데 뭐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이 그냥 괜히 그 이미지 관리만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내 공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들이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의롭고 정의로운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에 많이 있나? 세상에 없다. 역사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회의원이 몇 명 있겠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의 막무가내 정치가 정권 교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치킨 게임 계속 할 것 같아요. 민심과. 그런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그 얼마 전에 리얼미터 조사 났습니다만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관계 없을까 몰라요. 왜냐면 우매한 국민들이 나를 몰라준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더 오기로 갈 것 같아. 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키워드. 북핵. 네. 북핵? 북핵 왜 갑자기?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잠수함, 뭐 탄도미사일 이거 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계속 NSC 뭐 회의한다고 그러지 뭐 한다고 그러지 계속 있잖아요. 언론이 속보로 나오더라고. 드디어 시작했구나. 사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쏘고 하고 안보의 위기가 오고 하는 것은 늘상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보면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뭐 좋다는 거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너무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권이 지금 계속 할 것은 이념 논쟁밖에 없고 북한 치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 그래서 위기의식 조장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노골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느꼈어요, 제가. 근데 그거야 뭐 보수 정권에서 늘 하던 거잖아요. 과도하게 해요. 이번엔 더. 오늘 계속 속보로 나왔어요. 지금 뭐 보수신문에서도 계속해서 일면으로 싣고 있어요. 네네. 무슨 뭐 탈북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안보정국을 구성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와 지금은 좀 다르지 않느냐. 예전에는 이런 일 번지면 뭐 마트 가고 사재기도 하고 했지만 네. 이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 1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그때 MBC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남침 위협을 느끼냐 안 느낀다. 이것은 대미 협상용이다. 네. 이게 7배가 많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여론조사. 그리고 부시 이 정권이 대북 강경책이 부른 재앙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포용 정책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사실은 일주일 상간에 2개 터졌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 갑자기 뭐 넘어왔다. 종업원들이 넘어오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한 중장가 뭐 넘어왔다. 2개 터뜨렸는데 총선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갖고 오는 거는 자기들이 쓸 카드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북핵으로 지금 키워드를 가지고 온 것은 뭐냐면 예. 박근혜 정권이 정권의 평가로서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치, 뭐 한 게 없지. 그러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매력적인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은 북핵이다. 그리고 계속 위기 조장을 할 것이다. 예. 여기에 우리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속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그 태영호 공사가 넘어왔을 때 무슨 외교 쪽에서 굉장히 큰 사람이 넘어왔다 이러면서 보수를 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이것 봐라. 박근혜가 개성공단 맞고 이렇게 대북 제재 강하게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풀어가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예. 북핵이라고 제가 키워드 정리했잖아요. 앞으로는 무시무시한 용어를 여권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핵전쟁,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벌써 위기의식이 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이것을 북핵이라는 문제를 키워드를 바꿔서 핵전쟁이라는 말로 공포감을 극도로 조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럼 그 가능성에 야당은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여론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야당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 여론전에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손흥민 나시면 되지 이제.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저는 옆에서 보면서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여당이 프레임을 딱 걸어올 때 전부 걸려요. 덫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대가 프레임을 걸어올 때는요. 잠시 멈췄다가 그 건너편으로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프레임 안에서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래 핑계를 대다 보면 그냥 거기서 말려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래요, 이 당은. 다른 이슈를 던져야지. 던지는 이슈뿐만 아니라, 이 싸움을 너무 할 줄 몰라요. 난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당대표가 바뀌고, 새로 지도부가 들어오면, 과연 이 부분이 개선이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태까지 안 그랬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뭐 사람들이 100명 있으면 그중에서 몇 프로는 또 이게 진보고 몇 프로는 또 강경이고 몇 프로는 보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은 몇 사람만이라도 좀 나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바람 자꾸 잡는 게,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용기를 가져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저는 제도권 사람이잖아요. 보수의 제도권 사람이었다고. 예.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당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게 이제 이 제도권이 운동권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에 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월호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 적이 있었겠냐고요. 이 당이, 이 나라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본 적은 없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는데 너무 심각한 거죠, 지금 이게.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를 보면서도 이렇게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 에너지를 상대방하고 싸우는 데 쓰지를 않고 이렇게 당내에서 경쟁을 할 땐 이렇게 분출이 되면서 왜 이것이 밖으로는 내보내지를 못하는가. 그러면 제가 보기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뭘 안 해요? 싸울 일이 있을 때 나와서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공천과 관련이 없어요, 그게. 본인이 국회의원 다시 하는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조중동한테도 공격받고 당 내에서도 공격받고 지금까지 모습이 그랬잖아요. 아니면 그렇게 그리고 당 내에서 열심히 싸워야 저 사람을 달래줘야 돼. 그래서 중요한 데를 요직에 앉히고 그러는 거죠. 당내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내년 대선에도 뭐 국회의원들이 또 안 나설 거 아니에요. 내 선거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런데 지난번에 분당되고 탈당하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안에서만 분탕질을 하면서. 분탕질하는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20대. 다 살아 돌아왔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우등상 받아서 박수 받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나중에 찌그러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의정활동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정청래처럼 찌그러지고. 아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당선되고. 나는 이건 내 경우로 그냥 얘기한다면 저만큼 박근혜 정권과 앞장서 싸운 게 저 말고 또 있겠어요? 제가 최전방 공격해서 했는데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조중동한테 공격받고 비판받고 새누리당한테 공격받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근데 그러면 좀 살살해.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1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6회에서는요. 정청래 키워드 분석 그리고 국민의당 이야기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끝이 나는 더민주 전당대회 관련해서 전당대회 이야기도 한번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우선 정청래 키워드 분석 오늘 뭡니까? 북핵. 북핵? 네. 또 막무가내. 막무가내. 네. 막무가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네. 막무가내는 뭐 고집불통. 네, 박 지 멋대로 대통령? 뜻대로 네. 한다. 네. 박 대통령 말씀이시군요. 네. 예,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부터요? 막무가내. 막무가내. 네. 박 대통령 하고 있는 일이 통상적 통념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죠. 전혀 국민 눈치도 안 보고 그러니까 국회 눈치도 보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 경찰청장 임명 강행. 예. 이것도 막무가내죠. 야당이 뭐라 하든 심지어 여당에서도 부적절하다. 그냥 자기 멋대로 해요. 그리고 우병우 수석 이것은 뭐 지금 한 달째 막무가내죠. 이러한 막무가내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역대 대통령 뭐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 국민의당 박주선 김대중 정부 시절 법무비서관 예. 할 때 온노비 사건이 터졌을 때 나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래서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사표 썼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난 사표를 썼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뭐 마녀사냥 같은 그런 꼴을 당했었죠. 그렇습니다. 여론에 예. 대해서. 예. 예. 뭐 온노비 사건 때 뭐 밝혀진 건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앙드레긴 본명만 지금 밝혀지고. 김봉남. 네. 하고 밝힌 게 없어.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죠. 예. 근데 그때 정말 나라가 뭐 끝장날처럼 그렇게 그렇죠. 공격을 됐죠. 네. 그때
검찰총장이 김태정 예.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 연정희 씨. 예. 하고 무슨 장관 부인들 몰려다니면서 뭐죠 신동환가? 예. 그분 어쩌고 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앙등이 본명밖에 밝혀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건에 내가 무슨 연루된 것처럼 해서 하도 공격을 하니까 나는 그만뒀다. 국기를 흔드는 로비 사건이다 뭐 이렇게 네네. 갔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우리가 전회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민정수석 이상의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예, 그렇죠. 또 말도 안 되는 게 예. 아니 지금 성주에 사드 배치하는 거 신중을 기해서 시뮬레이션까지 다 하고 했는데 장소를 또 부지를 옮기는 걸 검토해. 그럼 성산 군민들끼리 지금 민민 갈등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럼 또 김천도 또 지금 이제 붙었잖아 지금 예. 사드 반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자신들의 지역 기반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을 86%나 찍었던 성주 군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웃겨버리는 거야. 그거는 국민들끼리 이간질, 성주 국민들끼리 이간질 네. 시키는 거죠. 막무가내죠 지금. 그 사드 문제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대통령이 관련 부처랑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김종대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까지 물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무가내인 것이고. 막무가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정이라는 것이 아무리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지만 나름대로 시스템과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자기 지금 멋대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런지 모르겠어. 야당이 무능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선일보까지 공격을 하냐고. 근데 지금 여당 일각에서도 우병우 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완전히 귀를 닫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제가 개기억에 사과라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월호 때 하는 척했죠. 악어의 눈물. 예. 그때 한번 하고, 그죠? 했죠. 예.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리고 한번 나서 다시는 세월호 얘기 못 꺼내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도구마에 지금 빠져 있냐면 이분이 하는 게 나라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너희들은 이 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내가 하자는 데 따라와야지.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YS DJ도 사실은 그 강력한 카리스마로 통치를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총선에 대표하고 나서 나의 부덕이 소치다 졌다. 그리고